안녕하세요. 즐기는 손해사정사 이동윤입니다. 오늘 영조물 사고와 관련돼서 사고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피해자분께서는 2024년 1월 말경에 퇴근 후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자택 인근 공원으로 산책을 가기 위해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보행로에 설치된 맨홀이 돌출되어 있어서 이를 보지 못하시고 맨홀 단차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시게 되면서 우측 손목에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가 파열되시는 사고가 발생하시게 됩니다. 피해자분께서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자택으로 다시 귀가를 하셨고 상태를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잠도 들 수가 없어서 다음날 새벽 인근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CT와 MRI 등을 촬영하시게 된 후 우측 손목에 삼각섬유연골 복합체가 부분 파열되었다는 진단을 받게 되십니다. 의사분께서는 수술적 치료와 보존적 치료가 있는데 일단 보존적인 치료로 경과를 지켜보자고 피해자분께 안내를 하였습니다. 병원을 나온 이후 피해자의 남편분께서는 어제 저녁에 사고가 발생했던 보행로를 다시 방문하시게 되었고 심하게 돌출되어 있는 맨홀 단차에 의해서 아내분이 다친 거에 대한 민원 제기를 해당 지자체에 하시게 됩니다. 지자체에서는 남편분이 촬영한 사진 등을 통해 해당 도로의 맨홀이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가입되어 있는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해 주게 됩니다. 피해자 측은 이후 보험사로부터 추후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셨고 약 5개월 정도 지속적인 통원 치료를 받게 되십니다. 그러나 일상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에 있어서도 우측 손목의 통증이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심해지시게 되자 결국 사고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6월 중순경에 삼각섬유연골 파열에 대해서 변연절제술과 봉합술을 받게 되십니다.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에 대해서 생소하시죠? 우리 손목 관절은 여러 가지 뼈와 인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이어지는 척골과 요골과 더불어 수근골을 형성하고 있는 주상골 등의 8가지 뼈가 손목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의 새끼손가락 방향으로는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라는 인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맨홀 단차에 걸려 넘어지시게 되면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가 부분 파열이 되셨고 결국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서 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되신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비도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금 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까지 받게 되고 입원 치료 등을 받게 됨으로써 본인이 사고일로부터 5개월 동안 통증을 참은 것과 앞으로의 재활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손해배상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영조물 사고에 관련돼서 검색을 하시던 중 저의 블로그를 보시고 저에게 문의와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는 피해자분과 상담을 하면서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와 위임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현장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은 어떠한 복구공사나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고 사고 당시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저는 사고 현장과 주변 상황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해당 보행로에 대한 폭과 맨홀의 단차의 높이까지 잴 수가 있었으며 맨홀 단차는 약 24cm 정도로 매우 심한 단차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현장 내용을 토대로 보험사 측에 선임 통보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보험사 측도 피해자 측의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이 사건을 위임하게 됩니다. 해당 손해사정업체의 조사자도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진행하였고 보험사 측에서는 해당 맨홀의 단차가 심하고 육안상 쉽게 단차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은 50에서 60일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현장의 상태와 주변 환경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보행로는 아파트 공사 현장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사고가 발생했던 저녁 시간에는 아파트 공사 현장 때문에 주변에 상가나 주택 등과 같은 간접 조명도 없던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행로에 맨홀 단차가 심해지면서 보행로의 폭이 한 사람 정도만 지나갈 정도로 매우 좁아져 있던 상태라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유사한 판례 등과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였고,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통해서 피해자의 과실은 보험사가 주장한 것과는 달리 역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40%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과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후 피해자분께서는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손목 운동 제한에 대해서 후유장애를 검토하시게 되었고,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게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내용과 피해자의 병원 서류 등을 토대로 손해사정서를 작성 후 보험사 측에 제출하게 되었고, 이후 보험사 측의 의료자문 등을 통해 피해자의 후유장애는 손목 운동 제한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 13%의 한시장애 3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평가된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즉 보험사로부터 받으시게 된 보험금은 약 1,600만 원이 되셨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분께서 가입하셨던 개인보험의 상해 후유장애 담보 등을 통해서 약 400만 원 정도도 수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분께서는 영조물 사고와 개인보험의 후유장애 담보로 인해서 약 2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이 영조물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가 사고를 수임할 수 있었지만, 다행히도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보험사의 주장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영조물 사고 처리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서류를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맨홀 단차에 의해서 넘어지시게 되면서 손목에 삼각섬유연골 복합체가 파열되셨던 피해자의 보상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정보가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